반갑습니다. 공로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이 시간에는 7교시에 걸쳐서 노동조합 간부론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를 처음 뵙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생 전형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고요.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진보정당운동 하고 지금은 이제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은 이해하시다시피 공부하고 연구하고 글쓰고 강연을 하는 건데 책은 제가 매해 한 권씩 내고 있고 강연은 제가 1년에 한 오프라인 강의를 한 150회에서 180회 이 정도 해요. 가장 많이 할 때는 200회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강의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노동권에 대한 우리 사회, 특히 노동자 자신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우선 맨 먼저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노동자는 왜 노동조합을 해야 되는 걸까?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단체로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썩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동자 클럽, 가령 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것처럼 노동자 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좀 있어 보이잖아요. 노동자 포럼 이런 것도 뭔가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노동조합 그러면 색깔부터가 일단 빨갛고 그런 우리가 선입견이나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노동조합을 하는 걸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우리 사회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할까? 가령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라고 하게 되면 필요 없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놀랍게도. 노동자들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보다는 그 부작용이라든가 오히려 반대율이 더 높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가 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 인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권은 향상돼야 될까요? 아니면 인권은 지금 더 후퇴해야 할까요? 누구나 다 향상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강화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좀 제한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놀랍게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인권과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을까? 사람의 의식이 선천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노동권에 대해서 호불호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를테면 말입니다. 방송사, 언론사의 기자나 PD들은 기자협회도 있고 PD협회가 있어요. 근데 굳이 협회를 두고도 노동조합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87년 이후에 이제 유월항쟁 이후에 노동조합이 현장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의 기자, PD,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요. 그래서 일부 노조를 결성하자 그러니까 아니 노조는 좀 그건 좀 힘이 약하거나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명색이 다 화이트 칼라고 사회에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냐 했는데 결론은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법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봤더니 당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는데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가령 방송사나 뭐 사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 시기에 가령 이명박 정권 시기인데 4대강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이고 찬양하는 기사나 특집을 제작하라고 그러면 아니, 기자의 양심을 놓고 보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내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편집 과정에 다 빠지고 엉뚱한 쪽으로 왜곡이 되게 되면 이것이 과연 공정방송인가 사회의 공기로서의 기자의 소명이 맞는가 하는 회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사와 공무원들도 굳이 노조를 하겠다는 이유가 그건데 이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자협회나 PD협회가 업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방해가 돼요. 형법상 업무방해로 바로 이건 고소고발이 돼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의 불이익도 당하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구성원이에요. 기자, PD, 엔지니어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단체 행동을 절차를 지켜서 준수하게 되면 똑같이 업무를 거부하는 건데, 단체 행동은 노무 제공을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노무 제공을 거부했는데 단체 행동의 대표적인 게 파업이죠. 파업은 스트라이크죠. 아예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은 형법 위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헌법은 최고법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노동조합만 그 권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가령 노동자 클럽, 노동자 포럼, 이름은 좋은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왜 노동조합을 하나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헌법 33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33조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행동하기 전에 단체로 교섭해요. 가령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부당하다.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하기 어렵다. 라고 일단 교섭권을 해요. 안 되면 행동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헌법의 33조는 단체. 어떤 거냐면 노무의 제공 과정, 즉 노사 과정에서, 근무 과정에서 아무리 여기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가령 사안은 개별적일 수 있어요. 관리자가 특정한 개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데 이 개별 사안을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갑을이잖아요. 고용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뢰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권한을 줬는가 하면 단체로 해라. 단체로 해라. 단체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헌법이 노동자에게만, 특히 노동조합에게만 이걸 단체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으면 이걸 개인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걸 단체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헌법인데 이 권한을 노동조합에게만 줬어요. 단결권이 다른 말로는 법적으로는 나중에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에게만 이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도 단체 행동권도 노동조합만 있어요. 협회는 없어요. 클럽도 없어요. 친목회도 안 돼요.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죠. 친목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데 친목회는 교섭권, 행동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PD도 기자도 또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죠. 공무원은 따로 법률로 정해갖고 그 권한을 제한해요. 또 주요 방산업체 노동자들도 단체 행동권이나 교섭권을 제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노동조합에게만 헌법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농민도, 여성도, 청년도, 노인도, 가령 대한노인에도 있어요. 교섭권이 없습니다. 행동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에게만 특별히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놀라운 권리예요. 이제 의문은 이런 거죠. 이런 놀라운 권리를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게 시작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이 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헌법 제33조예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정하니까 이건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건 뭘까요? 반헌법이에요. 반헌법 행위는 대통령도 탄핵 사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헌법인데 반헌법적 사고가, 반헌법적 인식이, 반헌법적 여론이 더 광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직 민주화가 덜 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듯이 이런 독재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인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노동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편견,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사실 의문이죠. 왜 부정적일까? 힌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디서 의식이 형성될까요? 우리의 인식은 어디서 형성돼요? 학교에서 배우죠. 두 번째는요.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학교 교육과 언론 환경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경제활동이 약 한 2,500만 명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분들 말하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예를 들자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뭐 군인, 학생. 이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200만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500만 명인데 이걸 계급 계층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노동자가 80%예요. 2,500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노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해서 사실 취약하다는데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뭘까요? 일하는 사람 중에 80%가 노동자예요.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나 나라들은 이게 한 90%에 달하는데 우리가 이게 80%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영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한 6번째쯤 자영업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외환위기 이후에 직장에서 이제 정리해보러 잃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게 얼마쯤 된다는 거예요? 8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략 말하면 인권이란 곧 노동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이 파편화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맨 먼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가령 우리가 노동조합 간부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 이것이 노동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끼리 주관적으로 임의로 자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동조합 간부 그러면 어떻겠어요? 노동조합도 부정적인데 노동조합 간부를 한다 그러면 부인이 만류하고 남편이 말리고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아빠가 노동조합 간부를 한다 그러면 하필 할 게 없어 왜 그런 걸 하시냐. 이렇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노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어디서 형성돼요? 주로는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요구돼요. 왜 절대적으로 요구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70%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은 대학 진학률 한 2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는 대학 진학률이 18%밖에 안 돼요. 우리는 70%. 그럼 30%는 뭘까요? 노동자가 되죠. 그러면 이 70%는 또 대학을 갑니다. 그럼 대학 진학자들은 졸업하면 90%가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학교에서. 노동권이 헌법이 보장된 권리다. 그래서 노동자가 되면 우선 그 권리는 사용자나 위정자가 시혜로 베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라. 이런 거예요. 시혜나 온정을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고 권리다. 권리에. 근데 이걸 문제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최근에 이 노동조합들에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동권의 역사가 사실은 이게 노동자의 역사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본주의의 큰 두 계급이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주의 역사를 보통 뭐 한 400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200년 동안 노동법이 없었어요. 그럼 노동법이 없는 동안은 노사관계를 규정한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채권, 채무관계를 규정한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8살짜리를 데려다가 20시간 노동을 시키더라도 그건 자유계약이다. 그걸 법으로 치면 자유법 그럽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20살도 안 되고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200년을 싸움을 쟁취한 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그래서 이 시민권, 이래서 이걸 사회법이라고. 사회가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권리가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노동법이거든요. 이게 막 제정된 게 200년이에요. 노동자는 이걸 투쟁하기 위해서 정말 권리가 아니면 죽음을 그래가지고 실제 단두대에서 희생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독일의 사회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노사 교섭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딩들한테 사용자 편, 노동자 편 해가지고 모의 교섭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왜 지금 준비시킬까요? 왜 준비시킬까요? 이것과 더불어 사실 이제 독일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수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재난에 대처해서 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왜? 독일은 90%가 나중에 노동자가 됩니다. 그럼 노동자가 되는데 노동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나 과정이 무엇인가를 훈련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간부론처럼 공로총이나 국공로의 노동자들처럼 도대체 교섭이란 게 뭐냐 이런 걸 내가 노동조합 생활했는데 공무원 생활한 지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니 그렇죠? 그건 뭘까요? 지난 20년, 10년 동안은 무걸리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정규 학교 과정에서 가르치자 이런 캠페인을 뒤늦게라도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라도.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는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럼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치자. 그런데 아니 세상에 헌법에 정해놓고 교육을 안 시키니 그걸 어떻게 알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데 노동권에 대한 이해에서는 노동권 어떤 거냐면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인데 핵심이 어떤 거냐면 이게요. 핵심이 삼위일체의 통일적 권리다.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도형 중에 가장 안정적인 도형은 삼각형인데 이게 단결권이에요. 권리로 치면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노동권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줘야지만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다 이런 뜻. 무슨 뜻일까요? 노조의 필증은 있는데 교섭도 없고 행동도 없으면 무늬만 노조죠. 개별 사안은 노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가 하면 단체로 교섭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일선 현장에서 과장님, 회장님 불이익을 당했는데 뭐 구청장이 시장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정을 요구할 거냐? 그런데 시장님 면담도 합시다. 면담해줘요? 그럼 만나서 따지면 해결이 돼요? 너 잘났다? 이러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노동조합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단체로 협상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하겠다, 알겠다. 시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놀랍게도 행동을 하라고 돼 있어요. 단체 행동은 뭘까요? 삭발, 단식 이런 게 아니고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공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아니,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민원 행정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이다. 무슨 뜻일까요? 만일 말이에요. 행동권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 욕을 해라. 계속 떠들어라. 시행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그건 단체장의 마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무늬만 권한이죠. 그래서 이게 노동 3권이 통일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꼭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 노동자가 뭘까요? 온전한 노동권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 3권이 아니라 우스개로 무슨 얘기냐면 이권이다. 왜? 행동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실은 3권을 처음부터 보장한 나라는 어디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요구해서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실과 관련해서 일단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단체 행동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아까 방송사 노조를 했어요. MBC 노조는 촛불항쟁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박근혜 때 이 사장, 사장을 퇴진을 시켜요. 그럼 누가 사장이 될까요? 놀랍게도 회고자가 사장이 됩니다. 아시죠? 회고 시절에 최승호 사장이 뉴스타파 진행했었잖아요. 공중파도 아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당하고 부패한 그런 관료를 퇴진시킬 수 있을까? 물론 여기는 이제 임명직이고 단체장은 선출직이면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MBC면 저랬을까요? KBS 똑같아요. KBS 노조도 140일을 파업을 해가지고 이 사장을 받고 공정방송이 돼요. 비결이 뭘까요? 141일 파업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무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방송사는 재방송을 여러 번 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재탕, 삼탕 하면 아무도 안 보죠.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고가 안 들어와요. 광고가 안 들어오면 급여를 못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회가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PD협회, 기자협회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뭘 행사한 거예요? 뭘 행사한 거예요? 노동 3권력이 특히 뭐예요? 뭘 행사했죠? 행동권이죠. 개별적으로 어떤 PD가 제작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단체로 아예 집단적으로 행동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헌법이 그 권리를 보장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행동은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아직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험난하고 노동자 간부들이 힘들겠다. 왜? 노동을 간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뭐 단식하고, 왜? 개별적으로 피켓팅 해야 되고, 뭐 천막 치고 농성해야 되고, 우리가 길거리 보는 풍경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뭘까요? 단체로 행동을 하면 금방 끝난 일을 단체 행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편법으로. 집단 연호차를 쓰면 편법 단체 행동이라고 또 기소가 돼요. 일테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테면 이런 거죠. 단체 행동권인 노동조합 한계가 명확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아직 내용이 미흡하다. 이건 채워가는 얘기 불가능.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 연금이 계약됐잖아요. 누구나 다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어요. 또는 공무원 노동 특별법에는 그냥 일반법을 적용받고 싶다 이런 건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개별적으로 제기해서는 효과가 없죠. 어떡할까요? 아니 무슨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 동시에 업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단체 행동권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폐지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안하거나 우리끼리 목소리를 거치는 이유가 여전히 이게 없어서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노동조 활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모순이 생겨요. 조합원들은 제가 가입했고 조합비를 냈으니까 좀 집행부 해주기를 바랐는데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불만이 도대체 집행부가 한 게 뭐냐 이래요. 그럼 막상 간부를 해보고 집행부를 해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조합원들한테 할 게 없다. 왜? 제기하고 교섭하고 별의별 걸 했는데 안 해주잖냐.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 무용론이 생겨요. 왜? 아니 조합비만 갖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부는 안 하려고 그래. 왜? 아니 나는 애써서 정말 내가 무급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칭찬은,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노동조합이 무력화되죠.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참여를 안 해버리고 또는 조합비 아깝도 안 해버리면. 그렇죠? 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때 그게 응? 바람막이가 되고 버팀목이 돼줘야 그게 도움이 되지. 현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되는 권리다. 이게 첫째, 가장 중요해요. 오늘 첫 시간에 노동 3권은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조직은 사실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헌법 8조의 정당, 헌법 33조의 노동조합. 이것은 농민도 자영업자도 없어요. 청년도 여성도 노인도 없어요. 노동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권리다. 특별한 권리다. 특별한 권리다. 두 번째는 알아야 되는 게, 그런데 아직 공무원 노동자에서는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미완의 과제로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령 우리가 왜 문제제기했고 우리 제기가 정당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 권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결국 온전하게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간부 여러분들도 활동을 하실 때 조합원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해설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정말 지난하게 노력을 해도 그것이 정말 어렵게 겨우 한 곱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서로에 대한 부적절한 갈등,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선 우리가 노동조 간부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노동조가 왜 필요한지, 노동권이 왜 중요한지, 그걸 깨닫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서 이걸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그러면 노동조합이 정말 중요하구나. 미흡하긴 하지만 이걸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는 필요한데 소를 키울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만 얘기를 하지,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바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선 것들이 여러분처럼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일 텐데, 간부는 어떤 사람이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